네, 안녕하세요. 지금 놀이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수입니다. 오늘 아까 전 1시 반 정도 왔는데 일단 시설이 너무 좋아서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창업을 한 2008년에 원래 처음 하고 나서 이제 한참 뭐 사무실 조그맣게 만들고 하면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좋지도 않은 환경에서 그 임대료도 이제 꽤 주면서 이제 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좀 더 힘을 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지금 예전보다는 훨씬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제 저희 이제 놀이라는 회사가 어떤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뭐 아직 성공한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제 길을 걸어가는 어떻게 보면 중간 지점에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고민을 했고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이제 좀 해결을 해왔는지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를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제 2008년에 창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교육 컨텐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것과는 좀 많이 달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여기가 이제 뭐 컨텐츠 중심이기도 하지만 저도 그때 느꼈던 거는 내가 만약에 뭐 회사를 그 당시에 다니고 있었는데 나와서 창업을 한다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하면 좋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결국 사람들이 뭔가 합당한 서비스나 컨텐츠에 대한 대가를 주고 뭔가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다가 좀 교육이라는 부분에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이 치우치게 된 계기가 아까 전에 앞서 이제 이한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다른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뭐 게임이나 뭐 어떤 문화 콘텐츠나 이런 산업들은 인터넷 기반의 이제 좀 서비스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비즈니스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교육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뭐 100년 전도 그렇고 10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바뀌지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저희 같은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되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제 교육 사업을 정하고 시작을 했던 거였고요. 물론 이제 교육 산업이 뭐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나게 큰 시장이라는 것도 분명히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참 뭐 이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던 시기에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만들고 있는 콘텐츠를 어디에 먼저 런칭을 할까? 저희가 이제 좀 주목했던 부분은 이제 결국에는 교육의 흐름이 앞으로 어떤 뭐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렇게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고 학생들은 뭐 공부 노트에다 받아 적고 이런 방식은 그게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어차피 교육이라는 흐름이 이제 개인화로 가고 있고 개인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컴퓨터 기반의 보통 이제 교육에서는 이제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교육의 방식이 이제 보편화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사실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트렌드가 좀 빨리 시작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학을 정했던 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영어보다는 수학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수학을 선택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제 교육 시장을 이렇게 좀 쪼개서 봤을 때 거의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수학하고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뭐 사교육도 그렇고 어떤 공교육에서의 콘텐츠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뭐 학생들 입장에서도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뭐 이제 기억해 보시면 고등학교 때 보통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뭐냐? 그러면 이제 수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학생들도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과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교육의 도움을 또 많이 필요로 하는 과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수학 과목의 어떤 교육 방식을 이제 좀 바꿔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어떤 직업군의 트렌드를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20개 정도의 직업군 중에 15개 정도의 직업군이 수학이나 이제 과학 같은 그런 백그라운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시장 리서치 그런 결과도 나와 있었고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공부하다가 뭐 유학을 간다든지 이런 학생들한테 많이 여기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실제로 수학을 잘해요. 근데 그 잘한다는 게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많이 해서 잘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OECD 국가를 봐서도 사실 다른 부분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이제 수학 부분도 OECD 국가 중에서 1위죠. 근데 이제 과연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수학을 잘했어야 되잖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가 맞다면. 근데 아마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 너무 수학하기 싫었고 어쩔 수 없이 했고 아니면 뭐 우리나라 이제 신문 기사 보면 50%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이제 2, 3학년이 되면 이제 수학을 포기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수포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수능 점수 결과를 보면 이게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수능인데 이제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상향평준화가 돼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제 시험의 수준이 물론 난이도가 좀 낮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은 이제 국어나 영어랑 다른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이 지식이라는 게 계속 축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처음 배우고 그 방정식을 계속 가지고 계속 확장을 하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중학교 1학년 때 열심히 안 했으면 뭐 중2, 3학년 고등학교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좀 지식이 계속 축적되는 이런 좀 과목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포기하는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가지 못해서. 그래서 실제로는 뭐 아주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겠지만 사실은 포기하는 애들도 그에 못지않게 훨씬 많은 그런 이제 어떻게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수학 공부와 가진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거 혹시 뭐 익숙한 사진 아니신가요? 저는 사실 되게 익숙한데 저도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 되면 애들이 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뭐 아니면 학원에서 내주는 이제 숙제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냥 선생님이 좀 그래도 그냥 이렇게 놔두는 스타일이면 이런 모습을 이제 되게 자주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왜 이런 이제 공부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생기게 됐는가?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원 사이즈 피츠 올이라는 이제 그러니까 집합식 교육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강의가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속도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여기서 몇 명의 학생은 이해를 하겠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생한테는 또 너무 쉽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교육의 방식이 지금처럼 계속 지속된다면 결국엔 지금 교육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 이제 수학교육 뭐 모든 교육의 문제긴 하지만 수학교육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기존의 이 컨텐츠가 가진 한계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결국 종이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종이책은 모든 학생들한테 다 똑같은 종이책이 주어지죠. 내가 뭐 예를 들면 2000제 문제집을 푼다. 그러면 못하는 학생부터 잘하는 학생들이 다 똑같은 그 2000 문제를 처음부터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사실 불합리하고 이렇게 빠르게 발전되고 있는 그 지금의 시대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뒤떨어진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가 갖는 위력이 갈수록 더 커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런 이제 교육에 갖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저희가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업은 2008년에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콘텐츠 사업을 바로 시작한 건 아니었고 교육 콘텐츠를 좀 혁신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는 공동 창업한 멤버가 저 포함해서 4명이었는데 그 4명이 사실 교육에 대한 경험도 없었어요. 그냥 완전히 저 빼놓고 3명은 다 이제 컴퓨터 공학이었고 저는 뭐 원래 그냥 일반 이제 컨설팅 회사를 다니다 시작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교육의 경험이 없었죠. 그래서 교육에 대한 경험을 좀 해야지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08년에 이제 창업을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학원을 만들었어요. 수학 학원. 그냥 아마 대부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번쯤은 다녀봤을 만한 학원을 해서 이 학원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면 좀 애들한테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될까라는 고민을 그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저희가 찾은 좀 궁극적인 어떻게 보면 수학 교육의
모델이 저희는 과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외라고 하는 것이 물론 비싸고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이죠. 뭐 시간, 공간적인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는 그 방식에 좀 주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외라고 하는 거가 뭐 예전에 이제 과외를 해봤거나 한번 받아보셨다면 그 선생님이 옆에서 이제 뭐 수학의 정석을 주고 문제 풀게 시키고, 그러면 선생님은 옆에서 이제 하나하나 그 과정을 보면서 얘가 이건 잘하는데 이건 못하네. 그래서 그 못하는 부분에 딱 막혔다. 그러면 너 이거 예전에 배운 건데 까먹었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알려주면 또 가르쳐주고 또 문제 풀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이런 과정이 결국에는 교육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컴퓨터로 구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가 2008년, 9년 지나고 나서 한 2010년부터 그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하는 방식은 이제 그 단위 지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학적인 아주 작은 지식들을 좀 디지털화를 해보자. 예를 들면 뭐 인수분해를 한다든지 뭐 방정식을 푼다든지 이런 하나하나의 수학적인 개념을 컴퓨터가 스스로 계산할 수 있게 그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고 거의 한 2, 3년 걸린 것 같아요. 이 작업이 워낙 방대하기도 했고 많아서 뭐 아마도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은 아마 앞으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이제 회사의 자산이 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제 시간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본이나 이런 그 소요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쳤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단위 지식이라는 걸 가지고 그걸 이제 엮어가지고 콘텐츠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수학 콘텐츠를.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작업을 최근까지도 계속 해오고 있었던 과정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를 가지고 결국 이제 시장에 팔아야 되는데 어디에다 팔 건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한 2012년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한 2년 전부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 타겟으로 진출한 이제 시장이 이제 미국 학교 시장.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사교육이라고 하는 시장이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폭발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있긴 한데 그렇게 크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공교육을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미국 학교에 먼저 팔아보는 그런 전략을 저희가 세워서 올해 초에 정식으로 이제 런칭을 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의 시장이 크죠. 뭔가 내가 부족한 부분을 더 메꿀 수 있는 이런 니즈가 크고 학부모들도 그거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 오히려 이제 B2C, 이제 사교육 시장을 좀 더 중점을 두고 지금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부분이 사실 제가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뭐 미국과 한국을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정말 어떤 시장에 먼저 가는 게 맞는지, 간다면 어떻게 가는 게 맞는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경험담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그 첫 번째 세션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시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무궁무진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뭐 전자상거래나 어떤 단일 시장으로 봐도 꽤 큰 시장이고 뭐 미국이나 중국은 그보다 훨씬 큰 시장이죠. 저는 그 시장 한 곳에서 잘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이 컨텐츠를 우리가 어디다 팔 건지. 근데 사실은 저를 비롯한 뭐 그 창업 멤버들이 다 한국에서만 교육을 받아왔고 한국에서 실제로 수학교육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교육 시장을 잘 알고 그만큼 뭔가 공략할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뭐 한 4, 5년을 했으니까 그 사교육 쪽을. 근데 이제 미국은 뭐 당연히 저희가 아무 경험이 없었던 상황이죠. 근데 결정적으로 왜 우리가 미국 시장을 먼저 타겟을 했냐면 이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저희가 이제 결국 가장 기본이 됐던 게 저희 인프라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저희 같은 그 디지털 콘텐츠를 쓰려면 디지털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한 게 뭐 어쨌든 아이폰이라는 이제 디바이스가 생기면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콘텐츠를 잘 만들어도 그걸 쓸 디바이스가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학교나 사교육이나 이런 데서 디지털 디바이스를 쓰진 않아요. 뭐 아직까지도 많이 쓰진 않는데
근데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학교에서 뭐 컴퓨터 랩실도 꽤 많이 있고 어떤 학교는 뭐 1대1로 어떤 그 랩탑이나 뭐 아이패드나 이런 게 공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2012년 정도에. 그래서 우리가 좀 미국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는 전혀 없지만 어차피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면 이게 팔릴 시장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을 저희는 먼저 선택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되게 막막했어요. 저희도. 왜냐면 전혀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장을 결정하고 나서 정말 이 교육의 방식이 효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이 컨텐츠가 정말 그 시장에서 의미가 있는 건지도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사교육의 수단이 굉장히 많아요. 뭐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내가 인터넷 인강을 들을 수도 있고, 뭐 이제 어떤 뭐 집으로 오는 뭐 과외나 이런 서비스도 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교육의 그런 니즈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근데 오히려 공교육 쪽에서는 이렇게 어떤 개인학습이라는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이 좀 보편적으로 생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콘텐츠를 만들고 팔 거라면 미국 시장이 맞겠다. 뭐 시장이 큰 것도 당연한 이유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을 먼저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거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고민했던 부분이 그러면 이제 과연 사람들이 느끼는 뭐 교육과 관련된 이제 이해관계자들 아니면 뭐 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가장 고통스러운 포인트가 뭔지 이런 걸 이제 좀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같은 컨텐츠를 결국 소비를 하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구입해서 쓰던지 선생님이나 어쨌든 어떤 기관에서 쓰던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어쨌든 이 교육 콘텐츠라는 거는 이 좀 다른 산업하고 다른 점은 그 구매자랑 소비자가 틀리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실제로 소비는 하지만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학부모나 이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당연히 학생의 관점에서 좀 더 공부를 더 재밌고 잘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치중을 많이 했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 컨텐츠를 소비하는 또 큰 주체 중에 하나가 결국 선생님이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편한 컨텐츠를 줘야 된다. 선생님이 기존의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제 그 수업을 하는 방식이 강의를 해주고 뭐 교과서 몇 번 문제를 풀어보라고 얘기하고 뭐 집에서 몇 번 문제 과제를 해오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뭐 문제를 풀지만 선생님은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잘 풀었고 못 풀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50명을 모아놨으니까 지금 뭐 30명이라고 해서 30명을 모아놨지만 결국 30명 거 다 모아가지고 일일이 다 채점해주고 그러면 얘가 뭘 틀렸고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또 전달해주고 또 그거에 맞춰서 또 과제를 또 다 개별적으로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죠. 왜냐면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이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게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가장 큰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컨텐츠를 쓰면 선생님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이제 학생들이 앉아 있고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강의가 어떤 개념에 대한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이제 다 디바이스가 앞에 있어요. 그러면 그 디바이스에 이제 우리 놀이 사이트로 로그인을 해서 이 레슨의 문제를 풀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각각 다 풀고 있어요. 개별적으로도 풀고 그룹 수업도 하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앞에서 컴퓨터 화면으로 어떤 학생이 몇 번 문제 풀고 있고 어떤 애는 몇 번 문제에서 막혀서 계속 뭐 5분 동안 막혀 있고 이제 이런 걸 다 데이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막혔던 애들한테 또 가서 도와줄 수도 있죠. 너는 뭐 철수야 너는 이거 잘 모르는구나 하면서 또 알려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결을 하고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데이터가 쌓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 이제 또 부족한 부분을 과제를 주고 이런 게 결국에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가장 이제 페인 포인트를 이제 해결해주는 그런 요소였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이제 해결하는 부분에 굉장히 제품 개발 쪽에 이제 신경을 많이 썼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잘 팔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사서 구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고민하면서 우리 제품 우리가 되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 제품 어떻게 알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교육 제품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B2C 홍보 광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의미도 없고 개인 돈만 쓰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다가 하나 찾은 게 뭐냐면 그 컨퍼런스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산업별로 컨퍼런스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랑 좀 그런 게 많이 틀린데, 예를 들면 이제 수학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컨퍼런스가 굉장히 크게 열려요. 뭐 1년에 몇 번씩 열리는데 그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제품을 전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한 번 전시를 하면 한 3일 동안 뭐 수학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한 200~300명 정도가 왔다 갔어요. 저희 부스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써보고 이거 되게 괜찮네요. 제가 한번 뭐 학교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희도 그 바이럴도 하고 뭐 마케팅도 하고 이제 이렇게 과정을 거쳐 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스타트업은 돈이 없잖아요. 굉장히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이제 홍보를 해야 되니까 스타트업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그런 대회에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 대회나 나가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교육 관련한 대회를 몇 군데를 이제 지원을 했었어요. 그게 뭔가 우리가 수상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공신력이 있고 뭔가 이렇게 인정받는 듯한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회를 나가서 또 이제 뭐 상을 받으면서 더 저희 이름을 많이 알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자가 써보게 하고 거기서 이제 피드백을 받는 과정. 그래서 저희가 2013년 1년 동안 뭘 했냐면 이제 실제로 저희 소프트웨어를 학교 한 30곳 정도에 무료로 쓰게 했어요. 무료로 쓰게 하면서 저희는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데이터 얻고 선생님하고도 뭐 전화로 인터뷰하고 뭐 컨퍼런스 콜 하고 뭐 이러면서 저희 제품의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이제 또 파악하고 또 개선해 나가고. 왜냐면 저희가 무료 제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향하는 게 이 당시에는 무료였지만 어차피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 관점에서 보면 서비스는 그래도 뭐 완벽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파일럿을 통해서 계속 이런 제품을 개선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갔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저희가 올해 초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판매를 할 거냐,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자나 이런 부분이 이제 기존의 서비스랑 많이 틀린 그런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일단 국가별로는 차별화된 좀 어프로치를 하자. 미국은 어쨌든 그 공교육의 중심이고 학교 쪽에 일단 공급을 하는 게 맞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학교 대상으로 일종의 이제 B2B 세일즈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던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교육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공교육은 아직은 이제 그런 시장 준비가 안 돼 있고, 사교육 쪽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도 저희 컨텐츠 맞춤형 이런 수학 교육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살아나고 이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학원이나 온라인 교육에 우리가 한번 팔아보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이제 하게 됐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프로세스가 이런 B2B 세일즈를 하게 되면 뭐 그냥 기업한테 파는 것도 굉장히 뭐 프로세스가 있겠지만 학교도 이제 굉장히 특이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이런 거를 계속 뭐 파일럿하고 이러면서 그 경험을 축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만들어낸 이제 1년 동안 파일럿 테스트를 하면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세일즈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일단 저희 제품을 알리는 이제 단계가 있어요. 직접 전화도 할 수 있고 어떤 컨퍼런스도 가고 어떤 웹사이트를 통해서 홍보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저희 제품을 최대한 많이 알리는 거죠. 그것도 딱 수학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들한테만, 학생한테 알리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저희한테 그러면 이제 그 데모 리퀘스트가 와요. 데모를 해달라. 나 니네 제품에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한번 그 제품을 데모해달라 하면 저희가 그 온라인 웨비나로 데모를 해요. 직접 갈 수는 없잖아요. 미국이 워낙 크고 뭐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비용도 많이 드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다 웨비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번 써보라고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보통 저희가 6주 내외로 해가지고 트라이얼을 해볼 수 있게 이제 주고 그걸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선생님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이거 괜찮네, 이제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구매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한 6주 되는 기간 동안 의사결정권자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인지 아니면 교장 선생님인지 아니면 어떤 그 디스트릭트의 헤드인지 이런 걸 다 틀리니까 그 상황마다. 그래서 이런 걸 알아내서 그 이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저희가 또 어프로치를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뭐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정형화된 프로세스를 이제 만든 거죠. 저희가 1년 동안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미국 학교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했고 지금 이제 한 50개 정도 학교에서 이제 구매를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고, 저는 이제 그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저도 물론 지금 뭐 6, 7년째 하고 있지만 뭔가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비스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정말 지금의 소비자나 어떤 고객이 가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그런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야지 저는 그런 서비스 자체가 뭐 단순히 뭐 국내, 해외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라 좀 통용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고통스러운 과정이겠지만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더 뭔가 그 보람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사업을 하면서 힘든 부분도 많고 그랬지만 뭐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뭐 너무 잘 맞아서 일하는 것도 있었고, 뭔가 우리가 지금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교육이 가진 문제점을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닐까라는 그런 좀 예전에는 막연했지만 지금 그걸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야지 좀 오랜 시간을 잘 버티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이제 창업자분들도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좀 더 좋은 기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